안녕하세요. 1토항사입니다. 4월 26일 경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경기 이제 창원 LG하고 모비스 경기, 남자 농구 경기입니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가 3점차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레이가 이제 골밑을 조금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타마요의 활약이 조금 아쉬웠고, 유기상의 슛감도 조금 좋지 못했기 때문에 LG의 전반적인 공격 내용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조금 이제, 결국에는 이 마레이에게 의존하는 모습, 이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고, 이 멀로가 이 코트 내에 있었을 때 득실 마진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부분, 이 부분도 결국은 문제였기 때문에 역시 LG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해결할 수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바로 해결이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상의 경우 슛 흐름이 어쨌든 직전 경기 마지막과 이어지는 경기가 조금 많은 그러한 이제 선수 유형이고, 타마요의 경우 직전 경기에서 본인이 소극적으로 공격이 임하면서 공격이 안 된 거면은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직전 경기에서의 타마요는 본인이 적극적인 공격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메이드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이번 경기에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림이 20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턴오버가 어쨌든 팀 전체적으로 18개로 턴오버로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LG 선수들이 가드진들에게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턴오버가 납득이 가는 결과이긴 한데, 라이브볼 턴오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이브볼 턴오버 이후에는 무조건 속공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직전 경기에서 어쨌든 턴오버 기반으로 LG가 21득점이나 굉장히 많은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비스는 이번 경기 관건은 어쨌든 턴오버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흐름만 봐서는 진짜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 확실한 거는 LG가 어쨌든 수비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는 점입니다. 1차전도 그렇고 2차전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후반에는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타이트한 수비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LG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야투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 팀이 모두 이제 좀 저득점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스모페브 그리고 언더 이렇게 두 개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기아하고 LG 경기입니다. 기아는 올러, LG는 이지강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그냥 이 경기는 이지강이 초반에 버텨주냐 마냐, 이게 그냥 분석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LG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주영이 어쨌든 이 초반부터 제구난조를 보이면서 불펜이 5.1이닝을 책임을 졌습니다. 이번 경기 초반에 기아가 3점 이상의 리드를 점하면은 LG 입장에서는 굳이 필승조를 낼 필요 없이 바로 내일 경기 준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경혁 감독 같은 경우에도 줄 경기는 확실하게 줘버리자, 이러한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초반에 이지강의 공략을 성공한 기아가 흐름을 잡는다면은, 올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그냥 그 흐름 그대로 그냥 기아가 완전히 와일드하게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이지강 같은 경우에는 포크볼을 장착하면서 유리한 카운트에서 타자들의 헛스윙을 굉장히 잘 유도해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어쨌든 변화구 제구력이 조금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 타자들이 이 카운트를 잡으러 들어오는 이 포심만 잘 공략한다면은 초반부터 저는 충분히 어쨌든 이지강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러가 올 시즌 어쨌든 LG를 상대로 4실점을 하긴 했지만 2회 때 와르르 무너진 것과 이 제구가 불안했다는 점, 이 부분을 제외하면은 LG 타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근형 자체는 2회와 이 제구 불안, 이 두 가지만 제외하면은 어쨌든 LG 타자들을 상대로 타이밍도 굉장히 잘 뺏는 모습, 카운트도 잘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타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올러가 조금 막아주고 LG 트윈스 이지강을 상대로 기아 타선이 점수 3, 4점만 뽑아내주면은 그냥 LG가 스스로 게임을 던지면서 기아가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아승 마헨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두산하고 롯데 경기입니다. 두산은 잭로그, 롯데는 이제 나균환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이 경기는 선발에 대한 분석보다는 어제 경기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산은 실책 5개를 기록을 했고 김지환이 어쨌든 납득할 수 없는 주루 플레이를 보였습니다. 주루 코치의 어쨌든 사인을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루 코치의 사인과 반대되는 행동을 했고 마지막에 어쨌든 이 홈으로 셋도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도 없이 걸어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였는데 그냥 선수들의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플레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실책 5개를 포함해가지고 뭔가 선수들이 태업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산의 경기력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나균환이 어쨌든 작년에 두산을 상대로 굉장히 약했는데 올 시즌은 나균환이 어쨌든 작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잭로그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두산 경기력을 감안을 하면은 선발, 타선, 불펜의 안정감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이 선수들의 경기력 이 의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두산을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태로 저는 어쨌든 롯데 승과 그 다음에 프렌 이렇게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하나하고 KT 경기입니다. 하나는 문동주, KT는 고영표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올 시즌 투구 내용으로는 당연히 고영표가 우위에 있지만 고영표의 경우 어쨌든 예전 하나의 답 없는 타선에게도 고전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 타선이 어쨌든 고영표에게 강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발 싸움에서 하나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T의 경우 올 시즌 어쨌든 원정에서의 답답한 타격이 키움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는 하나 승 그리고 승 1패부 이렇게 2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김서현이 한번 제가 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어제 어쨌든 털렸고 이번 경기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책점이 생겼기 때문에 부담감을 조금 덜고 다시 잘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최근은 제가 어쨌든 김서현이 2경기 어제 경기를 제외하면은 2경기 제구가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안 좋았던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김서현의 투구 내용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마무리 투수에 대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 타선이 고영표를 상대로 꾸준히 득점을 잘 만들어냈다는 점과 KT 타선이 원정에서의 타격이 답답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나 승과 승 1패부 이렇게 2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삼성하고 NC 경기입니다. 삼성은 후라도, NC는 이용찬이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후라도의 경우 득점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투구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찬의 경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조건 반대 찍어야 되는 투수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선발 차이로 인해서 그냥 삼성의 무난한 승리를 보는 삼성승 그리고 마헨 그리고 오버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라도가 어쨌든 지금 첫 경기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득점 지원을 못 받으면서 승운이 안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타선이 이용찬은 무조건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삼성의 그냥 무난한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SSG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SSG는 앤더슨, 키움은 로젠버그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기복이 있는 양 선발이지만 어제 양 팀의 타구질을 보면은 둘 다 어쨌든 호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키움 반대가 개꿀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SSG 타선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키움의 경우 어쨌든 로젠버그가 나왔을 때 타자들이 더 집중하는 모습과 불펜이 어쨌든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승패는 조금 패스하고 언더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타선이 지금 이주영도 어제 실투 3개 이상 놓치는 모습을 보였었고 푸이그가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됐기 때문에 많은 득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경기는 그냥 언더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요코하마하고 히로시마 경기입니다. 오늘은 그냥 좀 결론 위주로 간단하게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는 이제 K, 히로시마는 토코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K의 경우 이제 멘탈 문제가 좀 있는 투수이고 기복이 심하다는 이 2가지 단점을 가진 투수로 최근 어쨌든 요코하마가 경기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수비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수비가 흔들리면은 멘탈이 안 좋은 K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완을 상대로 약한 요코하마 타선이 최근 타격감도 안 좋다 보니까 토코다를 공략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히로승 그 다음에 언더 이렇게 2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주니치하고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주니치는 마츠바, 야쿠르트는 오쿠가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마츠바가 구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반테린돔, 아무래도 반테린돔 같은 경우에는 모든 투수들이 피장타율이 기본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구장이거든요. 구장 특성상.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장타 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마츠바이고, 오쿠가와의 경우 본인의 최대 장점인 안정적인 제구가 확실히 이 21년도에 고점을 찍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반테림 돔이면은 뜬금호투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양팀 타선이 어제 터지기도 했고, 양 선발 모두 작년부터 어쨌든 안 좋은 투구 내용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는 그냥 오버 쪽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한신하고 요미우리 경기입니다. 한신은 듀플란티어, 요미우리는 이제 이시카와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선발에서 듀플란티어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구위 차이가 확실히 나고 있고, 이시카와의 경우 올해 이제 선발로 전향한 투수인데 이닝 소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가 현재 8, 9회만큼은 타이세이하고 이제 마르티네즈 두 명을 보유했기 때문에 리그 최강의 필승조인데 8, 9회만 봤을 때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나오는 투수들이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올 시즌 뭐 어쨌든 발도나도하고 켈러가 부진하면서 후나바사마하고 이제 나카가와가 접전 상황에서 자주 등판하고 있는데 이 두 명은 언제 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투수들입니다. 이시카와의 이닝 소화 능력이 굉장히 딸리다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요미우리 불펜이 어쨌든 6, 7회부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러한 6, 7회 때 나오는 투수들이 조금 불안하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이번 경기 그냥 한신 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니포넴하고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니포넴은 카토, 지바롯데는 오지마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카토가 지난 등판 이제 지바를 상대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원래 지바를 상대로 굉장히 강한 투수라는 점에서 저는 이번 경기 카토 충분히 호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카토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칼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 시즌 제구력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이 구위 부분에서 조금 어쨌든 문제가 있긴 한데 제구력만큼은 크게 문제가 없고 원래 지바롯데를 상대로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호투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지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이 에스콘필드에서 뜬금호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니포넴 홈구장에서 뜬금호투하는 경기가 굉장히 많은 이 오지마이고, 그렇다 보니까 양 선발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번 경기도 어쨌든 어제 경기처럼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털리게 되면은 오지마 쪽에서 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오지마가 홈에서만큼은 니포넴을 상대할 때 뜬금런을 많이 맞은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결국에는 뜬금 홈런으로 인해서 니포넴이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니포넴 승 그리고 언더 이렇게 두 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라쿠텐하고 소프트뱅크 경기입니다. 라쿠텐은 우치, 소뱅은 이제 오제키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제구가 불안한 우치보다는 그래도 맞춰 잡을 줄 아는 오제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양팀 모두 불펜이 불안한데 우치 같은 경우에는 선발로 나서면 평균 이닝이 6이닝도 안 되는데 오제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평균 이닝 6이닝은 던져주는 투수라는 점에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오제키의 우위를 봅니다. 그리고 오제키 같은 경우에는 한 3, 4경기 중에 한 번은 고점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뭐 7, 8이닝 무실점, 완봉승까지 가능한 그러한 오제키다 보니까 고점 자체로만 놓고 봐도 오제키가 더 높고 저점 자체로만 봐도 어쨌든 저는 오제키가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발 싸움에서는 오제키의 우위를 보고 있고, 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타격감은 양팀 모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양 선발에게 꽁꽁 묶인 게 조금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흐름을 가졌던 타선의 흐름이 이 상대 에이스에게 묶이면은 다음 경기부터 조금 타선의 부진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야구 흐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경기 조금 변수는 어제 양 선발에게 양팀 타선이 꽁꽁 묶였다는 부분, 그리고 뭐 이 부분이 조금 변수일 것 같고, 뭐 타격감 자체로만 보면은 두 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불펜도 비슷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선발에서 우위를 점한 소프트뱅크 쪽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제키를 믿고 소뱅 승 그리고 오버 이렇게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불펜을 어쨌든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 오버 쪽은 오버 쪽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이브하고 오릭스 경기입니다. 세이브는 이제 스미다, 오릭스는 이제 에스피노자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선발에서는 스미다의 우위를 보고 있습니다. 제구, 구종에서 어쨌든 스미다가 확실히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는 제구 기복이 심한 투수이고
작년 5월부터 에스피노자에 대한 분석이 끝난 일본 타자들이 이 구종이 단순한 에스피노자를 상대로 끈질긴 승부 혹은 노림수를 잘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쉽게 공략을 잘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이브 타선이 너무나도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는 점과 마무리 타이라가 화요일 경기에 이어서 어제 경기에도 불론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선발에서 세이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해도 이 타격감이 좋지 못하다는 점, 마무리 타이라 같은 경우에도 두 경기 연속으로 불론을 저질렀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세이브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간다면은 스미다를 믿고 언더 쪽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 경기 어쨌든 승일 패부 그리고 언더 이렇게 두 개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